2주 댓글 코너로 들어가야죠. 네. 유튜브 MM님이 남겨주셨습니다. 고속도로 가족 좋았는데 가운데 분은 영화를 딴지 거르고 보는 분 같네요. 가운데 분 누구시죠? 나야 나 나야 나. 그러니까 네. 있는 데대로 받아들이라니까 그냥. 아니, 오늘 또 저 왜 이렇게 말 안 듣는 그 외모로 와가지고. 나야 나. 유독 되네.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딴지라는 개념보다는 그러니까 아쉬움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그거엔 조금 이제 좀 아쉽게 느껴졌다면. 아니 근데 영화를 또 재밌게 보셨다니까 또 네. 더 그러실 수 있죠. 자, 근데 그러니까 솔직히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런 댓글이 달리는 게 전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만큼 그렇죠. 아쉽다는 거고 왜냐면 또 사람마다 또 생각은 또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때 뭐 그냥 납득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런 주의였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보는 게 다른 거죠. 전 충분히 뭔가 호불호 갈릴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항상 그러니까 호불호 갈릴 영화일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영화를 볼 때 누구는 당연히 좋게 볼 수밖에 없고 당연히 안 좋게 볼 수밖에 없고 그건 어떻게 보면 예술이 가진 하나의 또 그런 또 관점이다 보니까 모든 의견을 다 존중을 하고 합니다. 제가 그때 고속도로 가족들 보고 나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내가 봤던 영화들이 약간 제가 별로였던 영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베니싱이라든지. 베니싱 그만해. 그러니까, 속상해. 아니 뭐, 이제. 그러니까 뭐 어쨌든 별로 안 좋아했던 그런 안 좋게 봤던 영화들 그리고 저도 딴지 하면 좀 딴지 잘 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내가 너무 약간 한쪽 그러니까 어떤 한 삔또가 상해가지고 영화 끝까지 계속 그런 관점으로 본 게 아닐까? 그래서 이번 고속도로 가족들 영화에서는 그게 좀 삔또가 안 상해서 끝까지 좀 중립적인 걸로 봤던 거고 뭐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삔또가 상해가지고 계속 그 관점으로 이제 좀 안 좋게 봤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감상을 할 때 조금 중립적인 태도를 좀 뒤에서 많이 봐야겠다. 좀 더 열려 있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그러면 2주의 영화로 들어가야죠. 2주의 영화는 바르도 약간의 진실을 섞은 거짓된 연대기. 도대체 몇 글자야? 길어. 몇 글자야? 줄여서 바르도라고 하죠. 바르도. 깝시다. 저는 평점 10점 만점에 8? 7점이요. 7점. 하겠습니다. 네. 저도 7점이요. 7점이요? 네. 나도 7점이요. 이게 참 약간 좀 7점이라는 게 그 약간 애매하죠. 6점은 뭔가 덜 준 것 같고 8점은 너무 많이 준 것 같고 그 적절한 그 7점인데. 저도 6이랑 7이랑 고민했습니다. 약간 뜨뜻미지근한 그런 반응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냐리투 감독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그 최근 작품들을 되게 좋아했어요. 버드맨이랑 레버넌트 둘 다. 그 중에서 전 버드맨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계속 볼 정도로. 저도 버드맨. 너무 좋아했는데 이번 작품이랑은 확실히 두 작품이랑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차이가 있고 일단은 언어 자체도 원래 이분이 멕시코 감독이시니까 멕시코 영화를 찍다가 또 할리우드로 넘어오신 분이어가지고 할리우드 작품 하다가 이번에 또 멕시코의 언어로 이제 많이 촬영이 됐더라고요. 물론 이제 멕시코의 이야기만 나온 건 아니지만 멕시코. 메히코 그래가지고 좀 낯선 느낌도 있었고 더 훨씬 자전적인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훨씬 자연적. 네, 그래서 뭔가 좀 그 특유의 이냐리투 감독의 스타일은 계속 남아있긴 한데 조금 더 딥하고 조금 더 자전적이고 조금 더 뭔가 어떻게 보면 난잡한 좀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산만한 표현이 맞겠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있긴 한데 그거를 이제 지속해가는 힘이 좀 약간 부족한 느낌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애매한 7점이죠. 뭐. 그러니까 그죠. 이게 영화를 보고 있으면 정말 정신이 없거든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맞아요. 왜 자꾸 이렇게 전개가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영화를 다 보면은 왜 이랬구나 하는지 이해는 되잖아요. 그래서 그랬구나 해서 이해는 되는데 근데 그걸 이해하기까지 2시간 40분이라는 시간은 좀 길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시간 40분이 줄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줄인 거예요. 얼마였죠? 3시간 넘었나요? 네, 3시간 거의 가까웠던 걸로 알고. 그럴만한 것 같아. 뭔가 줄인 겁니다. 그 이게 뭐 앞으로 영화 얘기 더 할 테지만 진짜 그 정말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죽었을 때 딱 이제 생각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갈 그런 내 머릿속에 있는 무의식들 기억들을 다 그냥 헤집어놓은 느낌이어가지고 이게 영화상에서 이제
그 뭐야 기에르 뭔가요 이름이? 이름 뭐였지? 델토로? 아니 기에르모 델토로? 이 사람 뭐야? 실베리오. 실베리오. 아 죄송합니다. 실베리오 기에르모가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는데. 델토로. 멕시코. 멕시코. 이제 실베리오를 이제 앞세워서 사실 본인의 어떤 그 얘기를 많이 한 거죠. 근데 좀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막 엄청난 많은 것들을 다루잖아요. 건드리는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맥락을 파악을 못하면 그냥 이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건지 그런 생각이 들고 호흡도 전작에 비해서 굉장히 길고 그런 느낌이 좀 들었죠. 그래서 좀 잘못하면은 잠이 솔솔 오는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오케이. 영화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넷플릭스 배급입니다. 2022년 12월 16일에 오픈될 예정이고요. 곤잘레스 이냐리투 감독의 7번째 장편 영화이고 저는 CGV 압구정에서 봤습니다. 저는 어디야 그 명동에서 봤어요. 아 명동 시네 라이브러리? 좋던데요. 처음 가봤는데. 네. 그렇고 첫 씬은 이제 바람 소리와 함께 이제 황무지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한 남자가 서 있죠.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 레버넌트의 광활한 풀샷과 버드맨의 그 플라이 날아다니는 그, 연상이 날아다니잖아 점프하면서. 그래서 그 두 영화가 자연스럽게 연상이 되는데 그 다음 장면이 더 좀 눈에 좀 와닿았어요. 아이가 태어난 거죠. 근데 그거를 다시 뱃속으로 넣습니다. 아, 그 너무 충격이었어요. 네, 너무 화끈한. 근데 또 그걸 또 지켜보는 사람들이 또 있었고. 그게 너무 웃겨 그게. 근데 좀 더 이제 감정적으로 와닿았던 거는 흰색 바닥에 그 빨간색 탯줄이 질질 끌리면서 피가 막 묻어 있고 웅장한 음악이 딱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확실히 뭔가 블랙 코미디를 노리는 맞아. 그런 느낌이 아니었나 싶었고 맞아요. 당연히 이게 제목하고는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르도라는 뜻이 죽음과 환생 사이의 그 약간 의미를 좀 담다 보니까 그 공간이라고 하던데. 그 사이라고 하던데. 그 사이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딱 그거잖아요. 그쵸, 아이의 그쵸. 그 죽음과 뭐 환생 그렇게 봐야 되니까 그거 하려고 이렇게 인트로를 넣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아이도 사실상 이제 나중에 밝혀지잖아요. 그 씬의 의미가 이게 현실이 아니고 이 초현실적인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뭐야 실베리오의 환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부인의 무의식이라고 그렇지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고 그거를 되게 어떻게 비극적인 사건을 되게 유쾌하게 담아냄으로써 약간 전체적인 영화의 톤을 설명해주는 그런 느낌이죠. 네. 근데 뭔가 딱 태아가 그걸 선택할 수 있다는 게 되게 그러니까 신선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뭔가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잘 보면 비극적인데 세상이 거지 같아. 세상이 엄마 나 들어갈래. 속닥이길래 그래서 귀 기울여 봤더니 세상이 거지 그런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 들어가겠답니다. 왜요? 세상이 거지 같답니다. 이러고 하니까 그게 좀 재밌었고 나중에 보면은 이제 그 실베리오랑 아내랑 관계를 맺는 장면에서 갑자기 애기 뻑하고 나오는 거 그것도 신선했죠. 신선하고 충격이고 어떻게 보면 웃기고 어떻게 보면 슬프고 뒷이야기를 알면 슬픈 얘기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영화에 좀 중요했던 동물 도롱뇽이 등장을 합니다. 우파루파라고 하나? 네, 저도 그래서 막 신기했어요. 막 열차엔 막 물이 차 있고. 맞아. 집 안에도 막 물이 차 있는 거예요. 맥락이 없잖아, 맥락이. 그래서 전개가. 와 이거 도대체 또 무슨 상상력을 발휘하려는 거야. 초반에 약간 정신없이 막 이제 째보로 계속 패는 거야 관객들. 그래서 사실 불안했거든요. 여기까지 보고 이거 잘못 왔다. 이거 불안하다. 2시간 40분이 이거 안 잘못하면 간다. 진짜 좆된다 그런 느낌이야. 야 이거 2시간 40분 이거 어떻게 버티냐 이거. 진짜 나 못하겠다. 약간 이런 생각 들었는데. 근데 너무 약간 시사하는 의미가 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맞아. 도롱뇽도 뭔가 태아의 모습하고 굉장히 그러니까, 또 유사하죠. 유사이다 보니까 계속 그런 쪽 생각하게 되고 근데 심지어 또 집은 또 위로 풀샷을 때리니까 또 세트처럼 모양이 돼 있다 보니까 촬영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계속 지켜본다 라는 그런 의미로 뭔가 와닿았고 본인 시점이 아닌 것 같잖아요. 약간. 결국엔 이것도 환생의 접근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멕시코 초반에 멕시코와 미국과 관련된 그 전쟁 관련된 얘기도 했을 때도 맞아. 결국 멕시코의 독립과 연관돼서 뭔가 이거 자체가 새로운 멕시코의 뭐 탄생으로 말하려고 하는 접근인 건가? 그런 역사적인 접근을 시작부터 놓고 가는 건가? 라는 그런 시점이 당연히 약간 생길 수밖에 없었던. 저는 그냥 그 부분은 약간 좀 이 사람이 그 시사에도 관심이 많잖아요. 언론인이니까. 그리고 이제 본인이 미국인이랑 그 멕시코인 사이에서 정체성의 갈등도 있고
약간 그 미국 그 본인이 조국인 멕시코에 대해서 좀 시사적인 것들 그리고 제국주의적으로 침략당했던 역사들을 많이 이 사람이 실베리오라는 사람이 다루기도 했었고 근데 그 와중에 미국인들의 좀 뭐 이제 비호를 받는 그런 언론인이라는 입장에서 본인이 느꼈던 약간 좀 멕시코인들 자국인들의 비아냥 그런 것들이 좀 그 머릿속에 있었겠죠 실베리오 머릿속에. 그게 좀 약간 드러나는 장면으로서 미국이랑 멕시코 그 국경 그 웃기죠 되게 그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회장이 멕시코에 그 반도가 있어요. 반도 부분을 그냥 통째로 산다고 그러고 이제 그 국경을 남쪽으로 더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침략인데 이게 그러니까 그 역사상 제일 큰 세일이라고 하고 그 멕시코 대통령은 우리 완벽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현실 멕시코랑도 별반 이제 다르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현실을 반영하고 그것도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인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베리오의 눈으로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제 이니에스트 감독의 본인의 생각인 거죠. 시사적인 거에 대한. 2천만 달러도 안 됐다라는 돈으로 보냈다라는. 샀다는 거니까. 근데 사실 그게 실제 역사잖아요. 실제로는 그 캘리포니아 이제 로스앤젤레스니아 지역까지 다 멕시코 거였는데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다음에 텍사스 지역까지 다 원래는 멕시코 지역이었는데 미국하고 전쟁을 했는데 져가지고 산 거지. 그거를 이제 싸게 팔린 거지 어떻게 보면 판 게 아니라 팔린 거지 강제로. 그러니까 이런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해요. 맞아요, 이거는. 필요해. 맞아요. 근데 이걸 저는 이제 이런 좀 자세한 경위는 모르고 이걸 보니까 이 장면도 사실은 뜬금이 없죠. 맞아, 뜬금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이 멕시코인이긴 한데 그럼 미국인이라는 그것과 혼동이 있구나 이 정도만 받아들일 수 있지. 맞아요. 그러니까 사전 정보가 좀 필요한 영화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멕시코 언어로 된 영화고 멕시코 주로 이제 무대가 펼쳐지니까 멕시코인 분들 관객분들은 굉장히 좀 재밌어하고 좀 시사적인 걸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좀. 평론가들이 좋아할 만한 영화죠. 그렇죠. 배경 지식이 많을수록 더 많이 보이는 영화죠. 영화를 이제 또 보다 보면. 그러니까 약간의 진실에 섞은 거짓된 연대기가 다큐멘터리 제목이더만요. 중간에 영화에 또 언급이 되지만 그래서 이제 국제 시상식 수상자로 이제 선정이 되면서 주인공이 이제 방송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아무 말도 못하지. 그래서 그게 진짜 약간 좀 두드려 맞는 모습이 모지하지 약간 과각들 인상 깊었고. 근데 이게 문제는 알고 보니까 꿈이야. 상상이지. 말도 안 되는. 그래서 막 생방송 펑크를 사실은 생방송 펑크를 냈다. 사실상 이제 생방송 펑크를 냈던 건데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그 불을 껐다가 켜는 장면이 있어요. 아내를 부르고 아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침실로 유혹을 하는데 찾아가 보니까 안 보이고 계속 안 보이고 그러다가 불 껐다 켰다 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뭔가 스스로도 굉장히 혼자스러운 장면이 초반부에 굉장히 많이 좀 강조가 되지 않았나, 뭔가 많이 배치가 되지 않았나. 뭔가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랬어요. 이제 실베리오가 그 미국, 그러니까 멕시코 태생인데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멕시코의 약간 그런 정치적 상황을 좀 비호하기 위해서 미국 쪽에서 멕시코인에게 상을 줌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좀 무마시키려고 하는 멕시코의 심기를 달래려고 하는 그런 인물로서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뭔가 본인이 아까 그 토크쇼 안 나왔던 것도 펑크됐던 것도 본인을 비웃을까봐 그랬다 좀 욕하고 그럴까봐 도망쳤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나는 항상 이제 멕시코인들에게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열심히 언론이 활동을 했는데 막상 좀 이제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욕을 먹고 그리고 또 그래서 나는 좀 허상을 쫓고 다녔었던 건가 이런 얘기도 하면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 이게 아내를 쫓아다니는 근데 안 보이는. 그러니까 뭔가 실베리오의 그런 이제 허탈했던 그런 그 꿈을 쫓았던 목적들 근데 그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것들을 약간 보여주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베리오란 사람이 되게 두려움이나 겁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은근. 그러니까 이게 명성도 뭐 쌓고 인지도도 쌓으면서 약간 그런 좀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스스로가 떳떳하지가 못한 거지. 맞아. 그러니까 그거였어. 그러니까 남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그러니까 조롱거리 되는 게 너무 무섭고. 왜냐면 자기 생각하기에는 그때 아까 그 생방송 부분에서 자기가 좀 숨기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들춰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은 그러니까 모르니까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기들만의 비밀을 알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숨기고 싶을수록 그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더 커지니까 자꾸 얘는 도망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누구나 약간 좀 할 법한 그런 그죠, 두려움 그죠? 아닌가? 약간. 그래서 이런 부분은 되게 좀 너무 과장되긴 했는데 또 공감은 되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긴 했어요. 장면마다 이제 약간 이게 그 처음에는 맥락을 모르겠다 싶다가 나중에 이제 영화 끝나고 나서 이게 약간 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던 그 무의식의 기억들이구나 이런 걸 받아들였을 때 뭔가 나도 죽기 전에 이제 기억을 더듬다 보면은 내가 지금 봤던 영화처럼 전개가 될 수도 있겠다. 내가 그런 상상을 하고 내 무의식에 저런 게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또 흥미롭게 다가왔던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영화의 형식 자체가 뭐 레버넌트도 그렇고 버드맨도 그렇고 1인 남성 주인공 그러네. 서사라는 공통점이 있고 근데 느낌 자체는 뭔가 아까 기에르모 말했잖아요. 기에르모 델 토로 같이 뭔가 좀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 느낌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레오 카락스 같은 또 느낌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약간 꿈이랑 환상이 뒤섞이는 부분에서 약간 그 뭐지? 그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머롤랜드 드라이브라고 아세요? 네. 그 있어요. 이제 이것도 약간 영화 초반에서 떡밥을 까잖아. 무의식에 약간 있는 떡밥을 깔고 마지막에 수거한다는 점에서 약간 꿈과 그 현실의 세계가 모호한 머롤랜드 드라이브 그 데이비드 린치 감독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영화도 어렵죠. 어렵죠. 영상미도 갖추고 있는데 떡밥까지 이제 회수해야 되는 그 난해함까지 갖추다 보니까 근데 거기다가 역사까지 이제 또 섞이니까 막 힘들어. 섞이느라 아주 죽어났어요 저는. 네. 근데 조졌다고. 근데 약간 중반에 조금 졸린 부분이 있어서 영화에 많이 집중하지 못했는데. 맞아요. 근데 어쨌든 느낀 건 뭐냐면 최근에 넷플릭스가 이런 고전이나 세계 역사에 대해 조금 관심이 많고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쪽에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다루고 좀 장엄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 거에는 당연히 이제 돈이 많이 들잖아요, 제작비가. 근데 그런 제작비를 이렇게 실험적이고 역사적인 것도 같이 다룰 수 있는 거에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체가 얼마나 있냐. 넷플릭스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실험적이고 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거 넷플릭스 덕분에 이제 나온 영화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 좀. 서부전선 이상 없다. 최근에. 그것도 있고. 네. 퀸스 갬빗.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엔 돈 많이 들어간 영화잖아. 그치 다 제작비가. 그래서 넷플릭스가 참 이런 영화를 잘 만드는 것 같아.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 계속 기업이 약간 뭔가 조금 뭔가 좀 싼 이미지 요즘 최근에 막 조금 싼 이미지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조금 싼티 난다. 그러니까 좀 깊이가 덜한 상업적이다. 가벼운 상업적인 그런 느낌의 작품들이 좀 많았는데 맞아. 좀 뭔가 자극적인. 근데 넷플릭스가 만약에 이런 방향 쪽으로 가면 맞아요. 오스카 받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파워 오브 도그 막 그런 깊은 그런 그 거장들의 건들이 이제 영화들이 유치를 해오는데 되게 메리트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 다른 제작사에 비해서 통제하는 게 적잖아. 그리고 돈은 많이 주니까 자유도가 높아지는 거지. 그러면은 점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시청자들 입장에서 난해할 수도 있지만 거장들이 뜻을 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환경인 거지. 그게. 그래서 사실 이번 작품도 아무리 넷플이어도 좀 부담스러웠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작품 자체가 그런 것도 있고 좀 난해하기도 하고 근데 감독의 약간 파워도 있고 그치. 상징성도 있으니까 넷플이 어떻게 보면은 그 돈을 투자해서 어떻게 한번 좀 잘 만들어 보려는 할리우드 감독이잖아. 감독이고. 레버넌트 보여줬으면 맞아 상도 받았는데 아카데미 상도 감독상 2번 연속 때린 감독인데. 넷플도 한번 노려보나 싶긴 하더라고요. 많이 작업을 하죠. 요즘 파워도그도 그렇고 아이리시맨이 대표적이고 최근에 뭐였지? 코엔 형제 맹크 그거 말고 카우보이 노래도 있고 맹크라고 이제 데이비드 핀처 감독도 있고 되게 작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가면은 시청자들 입장에서 즐겁지. 약간 좋죠. 그동안에 그 거장들이 했던 영화들은 얼마나 편집이 됐었던 걸까?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거장들의 날 것을 좀 볼 수 있으니까 좀 흥미로운 시각이었던 것 같아. 그럼 다시 이제 좀 영화 쪽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뭔가 정통성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하고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특히나 좀 아들과의 갈등이 좀 대표적인. 맞아요. 부엌에서 그게 거기서 많이 언급이 됐죠. 그래서 막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럴 거면 나 왜 미국에 자라게 했냐. 멕시코인과 미국인의 그 사이에서. 그래서 이거랑 관련해서 저는 최근에 수프와 이데올로기라는 영화를 봤어요. 저는 안 봤는데 좋게 보셨더라고요. 그 영화 저는 양예일 감독이 완전 팬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제1교포라고 봐야 될까요? 제가 그건데 근데 약간 자기의 이제 아버지는 이제 북한 쪽에 또 그걸 두는 거지. 그러니까 제 3국이 엮인 거야. 이제 세 개 국가가 지금 엮여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자기 가족들은 북한에 가 있고, 약간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는 역사가 이제 섞인 영화인데 결국에는 여기 나왔던 그 양녕희 감독도 과연 나의 정부는 뭐냐? 나는 지금 일본인 건가 아니면 북한 사람인데 근데 정작 북한은 왜 못 가? 못 가지. 약간 좀 그런 그러니까 그런 약간 서사적인 그 이념적인 그런 게 섞이면서 굉장히 또 머리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되게 흥미로운 소재인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영국인이자 그 이탈리아계도 섞였고 독일 피도 섞였어. 그러면 별반 상관이 없거든, 정체성에. 왜냐면은 비슷한 문화권이고 갈 수가 없는 나라가 아니잖아. 전쟁하는 나라도 아니고. 근데 그 우리나라는 특이하잖아요. 위에는 특이하죠. 이제 갈 수 없는 북쪽에 나라가 있고 밑에는 또 이제 식민지 르벨을 받아서 가장 가까운 나라, 가장 먼 나라들이 다 근처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거야. 약간 멕시코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그래. 있지. 왜냐면은 가까운 나라끼리 더 지랄인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엮여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긴 하지만 그 실제로도 아까 전쟁을 했었고 그 멕시코인들 입장에서 분명히 미국이란 나라가 긍정적인 나라가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쵸? 옆에 붙어 있어도 우리나라랑의 관계는 아닐 수 있지만 그래서 계속 착취를 당했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리고 내가 그동안 살았던 것들이 좀 멕시코인으로서의 그 좀 많이 저버리지 않았나 그런 후회도 좀 있는 것 같고 하더라고요 여기 영화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내적 갈등을 하는지 이해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민자라는 게 이민자지. 좀 필요할 때는 우리 책 사람이 됐다가 좀 필요 없어지고 그러다 싶으면 버리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게 이해는 됐는데 사실 되게 모순적인 상황이잖아요. 그 실베리오의 태도가. 맞아. 그러니까 웃기죠. 네, 막 어렸을 때부터 생김새에 대한 그런 안 좋은 기억이 있잖아요. 부끄럼도 많이 타고 그러면서 커가면서 얼마나 그런 그 문제에 맞닥뜨렸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갈등이 심했는데 커서는 또 미국에서 일을 하고 미국에서 세금을 내니까 미국인이다 나. 네 맞아요. 여기 내 홈이다.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났던 사례가 공항이었죠. 공항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도 이 상황,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스스로가 모순적인 걸 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화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갈등이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멕시코인인가 미국인인가. 네, 그랬던 이유는 실베리오 가면 살면서 가장 오랜 기간 많이 했던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아니 너는 멕시코인 그 불쌍한 이민자들을 찍으면서 돈을 버는데 너는 그럴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이게 현실의 기억이었는지 뭐 이제 무의식의 파편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들은 나 그럴 거면 미국에서 왜 키웠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아들에 대한 미안함일 수도 있죠. 뭔가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한 거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재밌었던 것 같고 그리고 딸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딸이 멕시코인인데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만둘 생각을 하니까 왜 그만두냐 이러면서 그때는 또 미국을 좀 옹호하고 그러니까 보는 내내 그러니까 보는 사람인 저도 이제 이 사람의 그런 주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장이 되게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자기 스스로는 얼마나 더 그랬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영화가 그러니까 이게 호불호가 갈리는 지점이 뭐냐면 어떤 하나로 통일된 게 아니고 그래서 나는 이런 정체성을 선택할 거야가 아니고 그냥 나는 일평생 동안 정체성의 혼란이 있었어. 그걸 그냥 보여주고 끝나거든요. 어떤 답을 내리는 게 아니고 그냥 본인은 이런 고민을 겪었고 본인은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좀 트라우마나 뭐 부족한 점이 있었고 어떤 성공을 했고 이런 것들만 쭉 보여주다 보니까 약간 좀 뭐 이렇게 하나로 이어지는 느낌이 아닌 그런 게 좀 있었는데 그걸 유일하게 좀 커버친 게 그런 좀 인야니트 특유의 좀 환상과 현실이 섞이는 연출 덕분에 좀 잘 이어졌던 게 아닌가 그런 게 좀 있죠. 근데 실베리오라는 사람이 자기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견고한 가치관이 무슨 소용이 있냐. 맞아. 세상이 이렇게 불안전한데. 맞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혼동하는지도 알겠고 그 앞에 태아는 아니지만 맞아요. 세상이 거지 같다 이런 말을 했던 게 실베리오가 갖고 있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비관적인 생각. 그러니까 지금 자체가 혼란스러워서 나도 그냥 뭐 딱히 중요한 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전체적인 메시지가. 그러면 이제 이번엔 서사 말고 좀 연출적인 부분에서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확실히 컷의 길이가 좀 길죠. 네. 쇼트의 길이가 좀 길고요. 특히나 조금 롱 테이크를 하는데 그거를 동적으로 만드는 움직임이 예술입니다. 진짜 정말 예술이지. 자연스럽게
그렇게 움직이는 게 정말 괜찮았고 장면 전환도 얼마나 부드럽던지 그냥 막 특히 자연에서 그 비행기로 넘어가는 뭐 그런 장면 전환들은 정말 눈에 와닿고요. 진짜. 가장 크게 조금 연출적으로 눈에 띄었던 장면은 길거리에 또 갑자기 막 사람들이 한둘씩 쓰러지는 장면이 엄청 압도적이죠. 네, 있었고 또한 피라미드 형태의 사람들을 뭔가 밟고 올라가는 물론 그게 이제 또 그 안에서 연출이었지만 영화였죠. 영화 네. 촬영. 그래서 이 모습을 어떻게 봐야 될까? 약간 그래서 그만큼 사람들이 뭔가 쓰러져 죽는 모습은 그만큼 뭔가 억압받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할 수 있을까? 그 장면에서 특이했던 게 이제 그렇게 쓰러지는 장면 전에 거미의 이미지가 나와요. 그림자 엄청 큰 거미가 이제 타고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 가게 상점을 보니까 옷에 거미가 묻어 있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거미가 근데 그 예전에 그 애너미란 영화에서 드네 빌레브 감독 영화인데 거기서도 이제 약간 초현실의 상징이거든요. 꿈과 초현실의 상징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해석을 보니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이제 이게 이 지금 이미지도 초현실이라는 걸 알고 있겠고 그냥 쓰러지는 사람 보니까 이 사람이 멕시코에 있는 상황인데 본인은 그 멕시코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좀 갈등을 하고 있고 멕시코인들은 이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 이 사람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뭔가 저버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뒤에 이제 보면 아즈텍 문명에서 그 누구지? 에르난 코스테스가 이제 코르테스가 이제 아즈텍 문명 무령들이 어떻게 보면 멕시코를 식민지화한 그 사람이잖아.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본인이 뭔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대변을 해야 되는데 못했다는 좀 죄책감에서 나온 그래서 다 사람들이 죽어 있는 거지 그런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처음 쓰러지기 전에 자기는 실종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실종이 됐는데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쓰러져도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살아는 있는 그러니까 되게 골치 아픈 존재라고 그런 존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거기까지 그 역사를 몰랐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그 사람들이 다 약간 인생 자체에서 좀 혼란스러워하는 정말 어디에 자기를 둬야 할지 모르겠는 그런 실종된 상태라고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네. 남둘 곳이 없는. 네네네. 그래서 뒤에 그 강아지도 한 몇 차례 나오는데 그 강아지도 되게 좀 갈 곳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주인을 잃어버린 길을 그러네. 강아지가 왜 그 비행기 위에 있는 그러니까요. 너무 좀 길을 잃어버린 그런 느낌이 강했어요. 약간 그거 보면은 공통적으로 어떤 게 계속 장면의 시공간에 상관없이 계속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게 약간 옛날 인셉션에서 그 아내 멜인가? 머리 계속 나오잖아. 그 코브의 꿈에서 그런 느낌도 들고 되게 좀 곱씹어보면 재미있는 연출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실베리오가 춤을 추는 장면도 맞아. 나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네, 뭔가 그게 딱 절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나더 라운드 생각나고. 그죠. 근데 또 그 가족 특히나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또 회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특히 아버지랑 그 화장실 갔을 때 아버지랑 회상 장면이 대놓고 그냥 키를 줄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연철 씨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생각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죽은 아버지를 그러니까 좀 비현실적으로 만나서 그리워하는 아들 이 장면이 되게 좀 많이 쓰이잖아요. 맞아요. 한국에서도 얼마나 많이 쓰이는데 근데 아무도 그 키를 진짜 줄여버리는 연출을 한 사람은 없단 말이죠. 보통은 애인 아역을 캐스팅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근데 진짜 키를 줄여보니까 머리만 그러니까 그거 하나 그게 약간 디테일의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디테일의 약간 차이인가? 그 뭐라 그래 비범한을 만드는 그런 거 같아. 실행력이 있는 그런 거죠. 이렇게 하면 더 좀 뭔가 포인트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좀 디렉팅하는 거. 지금 저희만 해도 그게 벌써 유니크 해가지고 기억에 딱 남잖아요. 기억에 남는 장면들을 많이 만들죠. 그래서 이제 뭐 어머니 또한도 이제 뭐 간병인이나 마버지에 물었을 때 다 뭐 틀리게 말하고. 이거 아닌데. 그리고 그 입을 안 열고 말하잖아. 맞아요. 많이 나오잖아. 그거 뭘까요? 그것도 그냥 꿈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희가 봤을 때 그랬어요. 그냥 꿈이라는 거에 그 현실하고 그 꿈 사이에 모호하게 하는 그런 장치 아니었을까. 그래서 뭔가 성공한 것이 가장 큰 실패라는 언급도 결국에는 성공은 뭔가 직업과 명성이었다면 실패는 뭔가 잃어버린 정체성, 가족,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이 되면서 중반부부터 뭔가 그 혼잡스러운 방향성이 조금씩 잡혀 들어가는. 중반부터. 그랬던 영화가 이 영화였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만나고 그렇게
됐다고 저는 여겨지거든요. 좀 잡혔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진짜 이 사람이 어디에도 마음 둘 것 없던 사람이 좀 안정적인 안식처라고 느꼈던 사람이 아버지였던 거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뭐 부모님 앞에 가면 다 어느 나이 때든 애기라고 생각하잖아요. 부모님 나이 때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되게 더 인상적이더라고요. 아버지와의 만남이. 맞아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 조금 들어가 보면 다시 이제 초반부에 그 나왔던 열차 안으로 다시 이동합니다. 떡밥이 있었던 떡밥을 이제 회수하러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종착역이 나오고 알고 보니 이제 비닐봉지를 엎지르고 도롱뇽이 그 바닥에서 헤엄을 치죠. 근데 제가 생각해봤는데 도롱뇽이 2마리 아니었나요? 네, 저도 2마리로 봤는데. 저도 처음에 2마리. 그러면 과연 그 왜 2마리였고 왜 도롱뇽을 뒀을까? 그거 한 마리 죽은 아들이에요. 그거. 마테오. 나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 둘은 태아랑 좀 비슷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둘은 그 현재 살아있는 2 아들과 딸 그렇게 보여서 뭔가 바닥에서 여기서 헤엄치고 있는데 결국에는 죽게 되는 뭔가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냥 그 2 자식으로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 적응에 실패한 굳이 2마리를 둘 필요는 없었어요. 그렇지. 그런 시각 하나가 없어진 거니까. 보이기도 했고 그 우파룸파 도롱뇽 사가지고 가는 가게도 보랏빛 조명이 드는데 그게 그거더라고요. 약간 그 뭐 이제 뭐 여러 블록버스터 같은 거 보면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 묘사되는 그런 배경이 사막 같은데 약간 보라색 조명이 항상 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 나는. 보라색이 약간 그런 느낌이 있나요? 약간 삶과 죽음의 경계 사이 서 있는 좀 애매한 그런 공간.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인. 그치. 탁 친다. 근데 그 간판에 한국말 있지 않았나요? 그래요? 저 못 봤어요. 그런 디테일을 또 해양 무슨 뭐라 이런 거 붙어 있던데. 그래? 그래서 이제 실베리오의 연설문에 이제 카밀라가 읽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또 말도 안 되는 연출을 또. 발에다가 못을 박아 갑자기. 충격적이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예수와 관련된 그런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전 장면에 예수 언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색인종과 관련된 예수와. 그래서 이거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 결국에는 뭔가 예수는 환생했던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그래서 뭔가 실베리오도 멕시코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었을까? 약간 그런 식의 좀 접근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결과적으로는 멕시코에서 이제 거의 죽음을 맞이하는 걸로 연출이 되니까. 근데 저는 그 전에 보면은 예수가 언급됐던 그 약간 좀 뭐 구원인가? 그러니까 구원을 뭐 하는 그 길거리에서 하는 분 있잖아요. 그런 목소리를 했을 때 그 예수를 화이트워싱했다고 막 그런 얘기를 언급이 나오잖아. 그래서 봤을 때 뭔가 이제 특히 시상식에서 실베리오가 서 있는 게 뭔가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고 뭔가 그 이용되는 느낌이어서 그런 연출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욕바지. 그러니까 예수도 어떻게 보면 원래는 아랍인인데 그 미국에서 많이 이제 좀 이렇게 뭔가 화이트워싱이 되는 그런 게 그러니까 백인처럼 여겨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약간 뭐 정치적인 거 저도 잘 모르지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뭐 뭔가 본인도 정치적으로 예수처럼 그렇게 뭐 상징화가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본인 상을 받는 게 아니고 약간 좀 못이 박히는 이미지 그리고 고통스러운 이미지를 보니까 원치 않는데 거기 그냥 좀 뭔가 팔려 나온 상품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그러니까 앞서서 예수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당연히 그런 흐름이 맞을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보였냐면 그게 실베리오가 후회하는 좀 자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후회냐면 그게 이제 억지로 서게 된 자리잖아요. 누군가 이제 발에 못을 박아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그건 거죠. 아까 제가 두려움을 언급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맞섰었다면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서게 된 자리지만 내가 이렇게 맞섰다면 그러니까 그랬었다면 뭐 참 정리가 안 되는데 그렇게 두려움이 맞섰더라면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어찌 됐든 박수를 쳐주잖아요. 뭐 소리도 안 들리고 좀 늦긴 했지만 근데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박수를 쳐주고 있었는데 나만 몰랐었구나 하는 그런 후회? 뭐 강제로 서게 된 자리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있을 때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영화 후반부에 이제 보면
이제 상상 속에서 움직이는 실베리오가 나오는데 막 바닥에 막 모래가 나오고 황무지랑 이제 다시 연결되는 거죠. 첫 장면이 황무지랑 연결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막 돌아가셨던 가족들 나오고 휘파람도 그래서 여기서 넣었던 것 같아 요소가 가족이랑 뭔가 연결짓기 위해서 휘파람이 나왔던 거. 중간에 그 뭐야 파티 장면에서 휘파람으로 가족들 잤잖아. 예. 그래서 그것도 뭔가 연결이 되고.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게 조금 의문점. 북쪽에서 가져온 그 손 이건 뭔 의미일까 이거? 손이 뭐가 있었죠? 이거 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그거 나도 모르겠는데 그 예전에 그 아까 그 영화 촬영 같은 거 그 인간으로 시체로 탑사한 거 거기서 뭔가 손 만진 거 아니었어? 어두워서 잘 안 보였는데 이게 무슨 의미였을까? 아즈텍의 그거 아니었을까? 아즈텍의 무슨 유물 아니었을까? 그랬을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지금 뭐 미국으로 침략을 받아가지고 팔려고 한 거야 그 조각이. 그래서 성스러운 거니까 다시 남쪽으로 보내면은 이제 뭔가 우리가 더 이상 침략을 받지 않고 성스러운 게 여기 왔으니까 그 흐름이 역사적인 흐름이 남쪽으로 가지 않을까? 멕시코 쪽으로 다시 오지 않을까? 이런 좀 그런 해석 아니었을까? 일단 제 개인적 그것도 뭔가 동의하고 결국에는 이게 북쪽에서 가져왔다는 말을 하잖아요. 북쪽이 지옥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북미 결국에는 북쪽이 미국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미국에서 가져왔던 그 사람들이었던 거고 뭔가 땅이 뭔가 쩍쩍 갈라져 있는 것도 뭔가 혹시 뭔가 생명력의 그 부재함 뭔가 그런 것도 뭔가 연관이 되면서 결국 이 뭔가 손의 의미는 뭔가 자유? 프리덤?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자유일 수 있지. 그러니까 자유를 미국한테 뺏겼는데 그걸 다시 가져온 거지. 그리고 국기를 보면은 그 이제 스트라이프 레드 앤 화이트 스트라이프가 쭉 있는데 그 미국 국기 가운데 그 가운데 이제 별이 박혀 있는 게 아니고 멕시코 상징이 들어가 있어요. 보면은 뭔가 우리가 그 이제 북아메리카에 다시 좀 옛날에 그 영광스러웠던 그걸 가져왔다 뭐 이런 거 아닐까? 그런 소망이 담긴 거지 약간. 근데 오히려 주인공이 갔던 곳은 북쪽인 거잖아. 혼란스럽네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감독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을 영화로 담은 거니까 본인이 제일 알겠지. 그래서 가장 궁금했던 게 뭐냐면 마지막에 결국 또 맨 처음이랑 똑같이 장면이 반복이 되잖아요. 결국 이 날갯짓은 미국으로 향하는 날갯짓일까 아니면 멕시코로 향하는 날갯짓일까? 나는 근데 저는 뭐가 됐든 그냥 자유 저도. 를 찾으러 가는 좀 이제서야 자유로워진 하늘로 가고 싶어 그런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번뇌와 그 자책과 뭐 성공과 그런 기억으로부터 다 자유로워진 그런 벗어난다는 그런 느낌일까요? 저는 그렇게 나 떠날래 그런 느낌이야? 그치 나 이제 아무것도 몰라 안 할 거야 안 할게, 힘들어 떠날 거야 고생했어 진짜 옛날에 그 버드맨이랑도 아까 유사하다 그랬잖아요. 버드맨에서도 그런 느낌이야. 떠날 거야. 그 해방되는 장면에서 이제 그렇게 날아다니는 거 하니까 그런 연출 진짜 잘하는 것 같아 이냐리투 감독이. 그러니까 그런 연출이 되게 정말 진짜 같진 않잖아요. 되게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않는데 현실 같아. 네, 되게 부자연스러운데 뭔가 되게 현실 같고. 그러니까 현실과 초현실 약간 넘나드는 그 연출 엄청 잘 하죠. 네. 그리고 실베리오가 자기가 찍은 다큐에 또 자기가 출연하다 보니까 더 혼란이 가중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특이한 게 이것도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인 건지 모르겠는데 그 이게 진실을 약간 섞은 거짓된 연대기잖아요. 제목이 맞나?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영화 전체, 그러니까 여기 안에 영화 안에서 그 실베리오가 만들었던 다큐멘터리의 제목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 전체를 설명해주고 있다고도 설명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진실은 기억일 테고 그 거짓된 연대기는 어떻게 보면 그걸로 혼재된 주마등 같은 그런 이제 지금 영화의 이미지잖아. 기억들이 무의식들이 합쳐진 환상들 그런 거니까 이것도 같은 의미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진실까지 섞은 거짓된 연대기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거짓을 섞은 진실된 연대기가 아니라 그 진실을 섞은 거짓된 연대기잖아요. 그래서 전 제목 되게 잘 지었다 생각했거든요. 맞아, 이거 맞아. 다 이해가 되고 나서 보니까. 근데 그걸 생각해보면 실베리오가 옷을 갈아입은 적이 있었나요? 없었죠. 계속 차림 똑같은 아니었나? 옷만 입고 나오다 보니까. 그러네. 네. 끝나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가 옷을 갈아입은 적이 있었나 이런. 그 여행을 한번 한 거지. 본인의 그 인생에 대한 돌아본 거죠, 하나. 한번. 수영장에서 그 하잖아. 수영장에서 옷 입고 수영하진 않잖아. 그러네. 그거 맞네. 날카로우시네요. 뭐 어쨌든 전반적으로 조금 영화 자체가 예술성이 깊어지고 대중성은 떨어진 건 맞고 맞아요. 그만큼 감독의 고뇌가 많았던 작품이기 때문에 맞아요. 각 개인사로 보면 우리가 당연히 조금 지루하게 느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 맞아요. 근데 그만큼 또 개인사기 때문에 할 얘기가 많았고 덜어내도 2시간 40분이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결국 2시간 40분이 막 썩 크게 지루하지 않았다. 아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나 이런 영화를 못 만든다고 생각. 아무나 못 만든다. 넷플릭스 덕분에 개봉한 영화지 않을까 싶고. 그러니까 극장에서 보세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는 못 하겠는데 어차피 넷플릭스로 가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하는데 근데 극장에서 봤으면 좋겠는 장면들도 확실히 있긴 해요. 맞아요. 너무 압도되는 장면도 많고 하니까. 그러니까 약간 버드맨이랑 그 이제 레버넌트 같은 좀 굵직굵직한 좀 다이나믹한 사건들 그리고 빠르게 이어지는 흐름들을 기대하고 영화관에 갔다고 하면은 되게 실망할 수도 그죠? 있을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 초반 이후에 너무 늘어져가지고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과도기적인 영화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이제 할리우드 영화를 찍다가 지금 멕시코로 돌아온 거잖아. 그런 거 봤을 때 조금 이 영화 이후의 작품이 더 기대되는 느낌도 있어요. 약간 레오 카락스가 그동안 뽕네프의 연인들이나 그런 상업 영화를 찍다가 상업 영화는 아니었지만 그런 영화들 찍다가 좀 몇 수년 뒤에 그 홀리모터스를 찍고 아네트 같은 좀 다른 시점을 또 제시했던 것처럼 그런 영화로 좀 발돋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준비한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끝내야 돼. 시간이 너무 오늘 지각 안 했으면 이거 할 수 있었잖아. 뭡니까? 아씨 아니야. 그럴 자신은 또 그럴 자신 없어. 평점 한 줄평. 한 줄평. 해동님 먼저 하시죠. 이냐리투의 타코는 정체성을 타고로 하겠습니다. 타코? 타코. 멕시코? 타코 먹고 싶네. 네. 타코벨 출신이죠? 타코벨 날카로웠죠? 좋죠. 타코벨 출신. 타코벨 맛있습니다.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영화는 끝났어도 끝나지 않을 긴 여정. 영화는 끝났어도 끝나지 않을 긴 여정. 저는 삶에 대한 불확실한 기억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삶에 대한 불확실한 기억들. 좋네요. 이 영화는 꼭 추천드리고요. 영화관에서 보는 거 영화관에서 보는 것도 추천드리고 물론 저희가 가볍게 말한 것도 있지만 맞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잘 모르는 또 사람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는 잘 몰라서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뭔가 이번 영화의 100% 중에서 한 40%만 건드린 느낌?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많을수록 잘 보이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면서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맞아. 뭔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싶다. 너네들 뭔가 틀렸다. 이거 아닌 것 같다. 가르쳐 좀 주세요. 가르쳐 주시죠. 가르쳐 주세요. 모르겠어요. 저희도 궁금해서 그래요. 우리가 아는 건 멕시코는 타코, 치차리토, 나도 몰랐다니까. 코코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16강 진출구, 16강 진 이거밖에 없어요. 16강 징크스 그런 거밖에 없다 보니까 또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확인을 해서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영화였던 것 같고. 네, 진짜로. 다음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좀 많이 알고서 이냐리투 감독도 지비 같은 거 할 거 아니에요. 썰 풀 거 아니야. 그때 다시 보면 재밌을 것 같아. 네, 맞아요. 진짜 확실히. 그래요. 영일이도 57회 빠르도 약간의 진실을 섞은 거짓된 연대기 만나갔습니다. 저희는 항상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의견과 성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